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지그지글러라는 학자의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일명 벼룩 훈련법인데요. 벼룩은 방해 1000점까지 뛸 수 있지만 놀라운 점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병 안에 뚜껑을 닫고 가둬놓으면 아무리 뛰어봐야 그 높이까지밖에 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능력은 거기까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뚜껑을 열고 1000점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뛰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에이, 저번에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문득 생각나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반을 포기해버리는 셈이 되는 건가요?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한번 부딪혀보는 것, 일단 시작해보는 모습이 중요할 듯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부산시 중구 광덕 안정한의원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위험하면 보통 속이 쓰리다 아니면 속이 쓰리면 위험인가?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위험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속쓰림이나 가슴, 명치부의 통증과 이제 체했다라고 표현하는 소화불량의 상태를 이제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내시경 검사상 위장 점막에서 염증이 있는 상태를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내시경에서 위궤양이나 식도염 등의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소화불량의 증상들을 모두 일컬어서 비궤양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위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528만 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위장에 걸리는 감기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 10명 중 1명은 위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된 만큼 흔한 질병이지만 만성 위험에서 위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질환입니다. 네, 위험은 정말 걸리는 분도 많고 그 걸리는 분들마다 걸리는 빈도수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위험은 왜 걸리는 걸까요? 네, 위험의 원인은 무척 다양한데요. 일단 음식을 과하게 먹었거나 급하게 먹은 경우, 조리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음식을 드신 경우, 또 이제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 경우, 또 이제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등의 약물에 의해서도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세균,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도 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염의 원인을 이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두 가지 형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네. 급성 위염의 경우 헬리코박터균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또 그 외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심한 화상이나 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급성 위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등에 의해 위장에 염증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복통, 소화불량, 트름, 구토 등의 증상과 관련 있는 위염은 이러한 원인들로 유발되는 급성 위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염증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 경우 이제 위장 점막에 파고드는 염증 세포의 종류가 급성 위염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제 위장 점막 분비선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이 급성 위염과는 구별되는데요. 만성 위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불규칙한 식사, 약물 섭취, 알코올 섭취가 이제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내적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체질적 요인이 매우 관계가 깊고요. 외적으로는 이제 연령, 직업, 잘못된 식습관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질적 요인이 있다는 거는 말하자면 좀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좀 잘 안 걸리고 튼튼한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제 체질적으로 위장이 약하신 체질이 있을 수 있고, 약하신 분들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네. 과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위장에 열이 많은, 반대로 열이 많아서 너무 항진되어 있는 체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맵거나 그 짠 음식 같은 거 자극이 더 강해졌을 때 쉽게 위염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위염이 생기면 뭐 아까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위염을 말해주는 그런 신호들인가요? 네. 일단 그 내시경 검사에서 위장 점막에 염증이 발견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네. 이제 심한 복통이나 체중 감소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위장 점막에는 그 감각신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한 염증이 생겨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 그 염증이 심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위장 부근, 명치 이런 부분에 불편감, 통증, 그리고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트름, 구토, 오심,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내시경에서 위장 점막 손상이 없음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성 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급성 위염과 이제 만성 위염으로 나누어서 증상을 살펴보면, 급성 위염은 보통 이제 청결하지 못한 음식이나 차고 매운 음식 또는 이제 약물이나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 복부에 불쾌감이나 소화불량으로 시작되는 메스껍거나 오심, 구토, 복통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개인에 따라 이제 미열이나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 이제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 출혈성 위염, 비후성 위염, 담즙 역류성 위염 등 종류에 따라 이제 증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대체로 이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복부 불쾌감이라는 공통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급성 위염이라는 걸 네. 뭐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체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쓰셔도 전혀 무방하고, 네. 대신 의학적으로는 이제 위장에 염증이 있나 없냐, 단순한 과식을 해서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서 체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말 그대로 위염은 네. 위에 이제 염증까지 나타난 거를 말하기 때문에 약간 구별이 조금 필요합니다. 체해서 심각해서 이제 위에 염증을 유발했다라면 네. 급성 위염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네,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또 만성 위염이라는 건 뭐 간단히 좀 보자면 만성적으로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좀 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만성 위험은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 위염이란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염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종류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표재성 위염이란 이제 위염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로 증상은 이제 오히려 가볍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 위장 점막의 이제 표층 제일 겉부분이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음식을 조심하시고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란성 위염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미란이란 점막의 표피, 겉껍질이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진피나 점막하 조직이 노출된 것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염증이 심해져서 그 껍질이 벗겨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표재성 위염과 동반되어 이제 복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점점 심해져서 출혈성이나 궤양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혈성 위염이란 염증이 이제 혈관을 손상시켜서 발생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를 토하시기도 하고 복통이 있는 경우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위축성 위염이랑 염증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서 위에 이제 점막들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위산 분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확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만성 소화 불량에 시달리게 됩니다. 식사 후에 답답하고 메스꺼운 불쾌감이나 압박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오래되면 이제 전신 권태 좀 많이 피로하시고 체중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비후성 위염이나 좀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한데요. 네. 위장 점막의 주름이 이제 굵어져서 굵어지는 위염의 일종인데, 위암의 전조 질환 중 하나로 주기적인 관찰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 왜 굵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기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자꾸 더 조직들이 거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넘어가면 이제 화생성 위염이라고 있는데요. 네. 위장 점막이 이제 장기간 자극을 받아서 장 상피 화생한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 상피 화생이란 위장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다른 위장 점막 세포로 이제 회복이 되거나 해야 하는데, 그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같은 세포로 다른 세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들에게 많으시고, 이것 역시 위암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위에는 말하자면 네. 위세포가 있어야 되고 네. 소장에 소장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위에 소장세포가 가서 붙을 수가 있는지가 좀 의아한데요. 가서 붙는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당연히 위장의 세포로 회복이 되든지 네. 분열이 돼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염증이 강해지고 하면 이제 위산의 그 방어력이 강하지 않은 소장의 세포가 붙는 게 아니라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비슷한 세포로 네. 다르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이 네. 방어 체계가 작동해서 네. 너무 위산을 좀 못 받아들이니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를 좀 말하자면은 만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받아들인다기보다 정상적이라면은 방어력이 강한 정상 세포로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공격을 당해서 그 네. 생성의 회복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세포로 이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방어 기전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아서 정상 작용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포처럼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그렇죠. 형태라고 볼 수가 염증이 있겠네요. 장기간 지속돼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담즙 역류성 위염이라고 해서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해주는 유문부에 이제 강알칼리성인 담즙, 쓸개즙이 이제 역류를 해가지고 위장 점막을 자극하며 발생하는 위염인데요. 네. 소화 불량과 함께 당연히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정말 만성위염이라는 것이 종류도 다양하고 그냥 막연하게 위염은 그냥 위가 아프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우리 몸의 이상체계들에 의한 반응으로 위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 중에 복통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위염이 심각하지 않아서 복통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복통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위염이 심각한 단계로 갈 수도 있나요? 당연히 복통이 일으키지 않아도 위험이 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자체에는 이제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염증이 심하게 있어도 그 감각을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대신 당연히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출혈이 있다던가
아니면 더 벗겨져서 안에 조직까지 손상이 될 경우 당연히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검사 같이 증상이 없으셔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꾸준히 그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위염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요? 네, 한의학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 보면 식적 위안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해서 몸에 식적이 쌓여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이제 명치 부분에 아픈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담음 위암통이라고 해서 담음, 인체의 노폐물이나 부종 같은 게 쌓여서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손발이 차고 배에서는 이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고 또 이제 허리나 등 같은 곳에 이제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소리가 나나요? 네, 장명이라고 해서 이제 꾸르륵 소리가 뭐 위뿐만 아니라 장까지 네네. 합쳐서 보시면 이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막 부글부글 네, 소리가 네, 난다는 네.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리가 날 땐 좀 위가 안 좋아서 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당연히 정상인 분들은 소리가 나고 그렇다고 많이 안 좋다기보다 그런 노폐물이나 이런 게 있고 몸속에 체내 수분들이 이제 잘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혈 위안통이라고 해서 평소에 식습관이 불량한 분들에게 이제 어혈이 위에 쌓이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딸꾹질을 자주 하거나 이제 가슴과 배에 약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적취라 해서 복부에 이제 덩어리가 생겨 아픈 것을 말하는데요. 덩어리가 이제 일정한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덩어리가 만져질 경우 그 덩어리 주위를 누르면 이제 좀 아프고 우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심, 구토, 그리고 복부에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살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흉비라고 가슴이 막힌 듯하고 답답함,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로나 가식,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위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진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네. 위장 점막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위장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조영제를 놓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그 혈관의 분포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검사가 있지만 그 색조 변화나 그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하기 쉽지 않고 또 조직 검사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위내시경 검사는 이제 카메라 렌즈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해서 위장 점막에 나타나는 색조 변화나 표면의 결절성 변화, 점막하의 혈관의 투영도를 관찰하고 위 점막이 얇게 벗겨지는 밀환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이며 8시간 이상 금식한 후에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위장을 관찰합니다. 네.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 대개는 이제 만성적인 변화인지 급성적인 변화인지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적인 변화가 이제 심해서 다른 질환과 감별이 어렵거나 특징적인 양상의 위험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위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염의 치료에는 이제 원인과 염증의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 급성 위염의 만성 위염의 경우 대개 이제 치료의 대상이라기보다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되지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위산 억제제나 위장 점막 보호제 같은 게 주로 투여되며 흡연, 음주,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등을 이제 피하는 쪽으로 이제 생활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급성 위염이나 만성 위염의 경우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근래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치료가 주관적인 증상 호전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 위암 수술 후에도 헬리코박터 연관성 위험이 여전히 있는 경우,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등에 의해 심한 출혈성 병리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뭐 현대인들은 네. 뭐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있는 게 또 다이어트잖아요. 예.
또 위라는 건 먹는 것을 소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와 또 직결이 되는데 네. 다이어트하고 난 후로 위염이 걸렸다는 분들 많거든요. 네. 위염과 다이어트가 연관이 있나요? 당연히 연관이 있는데 네.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 주로 이제 당연히 운동으로도 많이 빼시지만 식이요법을 병행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것이 효과가 당연히 좋기도 하고, 근데 이미 다이어트를 하실 정도로 이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위장이 과다하게 이제 항진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식습관대로 이제 열이 많고 음식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돼서 위장의 상태가 그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음식물을 줄이면 네. 내 몸은 아직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데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면 강한 위산에 때문에 위장들의 이제 손상을 입어서 이제 그럴 경우 이제 급성 위염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요. 아, 그럼 다이어트 같은 것도 뭐 계획하시고 있다면 좀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위험을 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몸이 말 그대로 적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이제 급하게 갑자기 이제 어제까지 야식을 다 드시다가 네. 오늘부터 하루 종일 굶겠다 하시는 건 당연히 건강을 많이 상하고 위장 역시 제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위험에 좀 말하자면 악영향을 미치나요? 그 인터넷이나 이런 의학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받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고 막 오히려 가스만 생성하게 해서 불려주기만 하고 또 그 어떤 성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의료인과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법도 궁금한데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나요? 한의학적에서는 기본적으로 불통 즉 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불통즉통. 네, 불통, 순환이 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그 기본 병리를 이제 치료하는 쪽으로 해석하는데요. 네. 기혈을 통하게 해주어서 비위의 기본 생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제 특히 위장애 같은 경우에는 네. 차거나 이제 열이 많아서 그 염증이 있고 해서 겉에 싸고 있는 근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당연히 겉에 싸고 있는 근육들도 안에 장기가 안 좋으면 더 긴장되게 되고, 그럼 이런 근육들이 더 긴장하게 돼서 안에 혈액순환을 더 방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침 치료로 복부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어 위장의 회복을 도울 수 있고 또 이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한약 치료로 이제 체질에 맞추어서 체질과 원인에 따라서 과식으로 인한 분들의 경우 소화력을 돕고 회복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면 되고, 어혈이나 담음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제거해 주면서 복강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위 기능을 회복시켜 주면 됩니다. 네. 또 뜸 치료를 해서 또 속이 찬 분들의 경우 속을 뜨뜻하게 해줘가지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확실히 이제 위염은 잘못된 비위의 기본 생리를 회복시킨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생활 개선이 꼭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위염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 사례가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네, 저희 이제 소화기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체질별로 진단을 하는데 네.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선천적으로 소화기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과식을 하면 당연히 못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근데 자기가 소화기가 약한지를 모르셔요. 왜냐면은 그래요? 조금만 남들하고 좀 비슷하거나 많이 먹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불편한 것을 알고 소식을 하기 때문에 소식을 해서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소화기가 강하다기보다 약한데 소식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드시거나 네. 약하거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자꾸 위장도 이제 근육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견과류 같은 것들을 이제 군것질로 조금씩 드셔서 위장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치료한 경우가 있고, 네네. 반대의 경우 이제 오히려 위장에 열이 많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위장이 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한 것이 아니라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위산이 분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운 음식, 네. 또 짜은 음식, 탄 음식 이런 걸 드시면
강한 위산 때문에 위장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고 또 식이요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음식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티칭을 해드려서 네. 치료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나의 체질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면 조금 더 몸에 무리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좀 장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염은 뭐 치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염은 이렇게 예방해라. 위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라. 라는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위염은 이제 위 점막을 자극하는 술, 담배, 탄산음료, 네. 커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삼가시는 것이 좋고 네. 산도가 높은 이제 과일 주스, 원액이라든지 또 이제 식초, 기름기 많은 음식, 매운 음식과 같은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미료나 방부제, 향료가 들어있는 음식의 경우 그것들 안에 있는 질산염이 위암을 이제 유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당연히 잠들기 전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또 진통소염제를 많이 남용하는 경우에는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먹으면 가슴이 뚫리고 위를 보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체질별로 좀 죽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네네네. 태음인의 경우 이제 호박죽, 버섯죽 그리고 우유로 만든 타락죽이라고 네. 이런 것들이 괜찮고 소양인의 경우 야채죽, 팥죽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소음인의 경우 닭죽, 찹쌀죽, 현미죽 그리고 숭늉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네. 태양인은 전복죽, 해산물죽이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아플 때 보통 이제 우리는 보양해야겠다 해서 전복죽 뭐 이렇게들 많이 드시는데 체질별로 좀 드셔야 되는 죽들이 좀 다르네요. 네, 체질별로 그 맞는 단백질이 있고 좀 더 보하는 기능이 활발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맞게 드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꿀팁이라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태음이는 호박죽, 버섯죽, 타락죽 그리고 소양이는 야채죽, 팥죽 그리고 소음이는 닭죽, 현미죽 그리고 숭늉 그리고 태양이는 전복죽이나 해산물죽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라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께서 위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 보관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생맥산입니다. 생맥산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생맥산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찾아오면 기진맥진하기 쉬운데요. 네. 기운이 이제 소진되고 맥이 탁 풀려버릴 정도로 지치고 힘들다 보니 신경도 이제 곤두서고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한방에서 맥을 생생하게 되살려 준다고 생맥산을 이제 보양차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생맥산은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함께 끓여낸 것으로 여름철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이제 허약한 체질인 사람들에게 좋은데요. 네. 집에서 만드실 때는 물 2리터에 인삼 5g, 오미자 5g, 맥문동 10g을 넣고 충분히 끓인 후에
약한 불에 약재들이 잘 우러나도록 달여서 시원하게 두었다가 매일 한두 장 정도 마시면 여름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생밀산은 이제 이 세 가지 약재의 효능을 골고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삼은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부족한 진액을 채워주고 기력 회복에도 매우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서늘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서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내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것이 인삼입니다. 아, 네. 맹문동 역시 이제 진액을 보충하면서 호흡기 건강을 다스리는 데 좋은데요. 특히 여름철에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손상되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인삼과 마찬가지로 허약한 체질을 보완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신맛의 오미자는 이제 과도하게 땀을 흘려서 기운이 소진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더위로 짜증이 많이 나거나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 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인삼 같은 경우에는요, 열이 많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 또 여기서 보면 그 생맥산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인삼이 들어가는데 열이 많은 분들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인삼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열이 많은 사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네네. 생맥산에는 인삼의 강한 기운을 상쇄시켜주는 맹문동이나 오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네. 체질에 관계없이 허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 모두가 이제 크게 부담 없이 여름 건강 음료로 먹을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 이제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고 또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 호흡기가 약하면서 갈증이 심하실 때 생맥산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여름철에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기진맥진하고 자꾸 시원한 게 당기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생맥산 네, 건강하게 한 잔씩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생맥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5세고요. 키는 54되고, 몸무게는 52kg고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원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속 많이 쓰린 현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네.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지금 수술 한 지가요. 네. 지금 2월 1일 날 했어요. 네. 2월 1일인가? 올해 2월 1일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2달 반 정도 돼가는가 봐요. 네. 네, 2달 반 정도 거의 됐어요. 그 뒤로 이제 속 쓰림 현상이 나타나셨나요? 네, 그 뒤로 이제 2달 반 됐는데요. 태어나가지고 네. 열흘 만에 태어나가지고 네. 이제 그 식사를 이제 뭐 집에서 죽으로 시작해갖고 예. 이제 쭉 이제 밥부터 먹고 뭐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고 이제 간식 같은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세월에 지금 2달 반이 거의 흘렀어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나아졌는데 그 중에 조금 과식을 조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과식할 때 되면은 이제 속에 이제 쓴트림이 막 속에서 네.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소화될 무렵 그게 소화는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기는 되면서도 이제 뚝 그 순간에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말하자면. 말 그대로 제가 봤을 그 지금 네. 신물이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그 이제 소화될 무렵에 올라오는 거죠. 소화될 무렵에 쓴 걸 예, 트름과 같이 쓴 트름이 올라오면서 근데 굉장히 신물도 예. 확실히 그 위절제술은 이제 무엇 때문에 받게 되셨나요? 그 위에 그 점막이 해가지고 뭐 위암처럼 아, 네. 암이래요. 암이라 아. 밑에 하부에 있어가지고 그걸 절제를 했어요. 네, 부분 절제를 하신 건가요? 부분 절제. 부분 절제보다 하부만 절제, 일부 절제. 아, 일부 절제. 네. 아래만 좀 잘라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했는데요. 네. 이제 조금만 있어도 반은 잘라내는가 보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 영어 전이가 쪽에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 것인데요. 당연히 지금 그 2달 반이나 지나긴 하셨지만 말 그대로 큰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위장이 회복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소화가 말 그대로 잘 안 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네. 소화기가 약해서 소식을 하셔서 네. 그런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과식을 하시면 말 그대로 위장이 아직 받아들여질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면 큰 수술이 있으셨기도 했고 네. 또 체질적으로 위장이 좀 안 좋으신 체질일 수 있거든요. 혹시 가까운 한의원에서 체질 진단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의원, 요즘 그 수술 흔들려는 한의원을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그 전에라도 혹시 체질 진단 이런 거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 받아본 일은 없고요. 그 한약제만 네. 그 조제된 거, 네, 한약 쪽으로 3, 4년 전에 그 먹고 난 뒤로 이런 게 위암이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나. 네. 먹지 말라는 그런 거를 모르고 먹었던 건데 그게 이게 생겨가지고 그게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의심이 가기는 가요. 예, 근데 그런 뭐 이래서는 한약 안 치료 되는데. 때문에 뭐 암이 생겼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없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그 체질적으로 어쨌든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신 체질이셔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 체질 진단을 받아서 이 안 좋은 게 이제 차서 안 좋은 건지 열이 많아서 안 좋은 건지 이런 구별이 필요한데 어쨌든 소화기관에 지금 큰 수술도 하셨고 특히 이제 과식의 경우 말 그대로 수술을 하셔서 절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면 위장은 좀 작아진 위장 상태에서 더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가스가 생기게 되면서 그 가스가 신트름으로 올라오고 아직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그 같이 올라오면서 이럴 때는 이제 식도도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도염이요? 네, 당연히 가스가 올라오고 신물이 올라올 경우에는 식도까지 네. 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체질 진단을 받아 보셔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소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과식이나 아까 말씀드린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 탄 음식들은 당연히 가려 주시는 것이 좋고 혹시나 흡연이나 음주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네. 먹는 거는 좀 자신이 가린다고 가려도요. 네네네. 가려도 매운 거, 짠 거 그런 걸 잘 먹지는 않은데 네. 먹지를 않은데도 어쩌다 보면 먹다 예. 보면 이제 밖에 시키고 그렇죠. 식당에서 예. 좀 매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먹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체질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같은 음식이 들어와도 사람에 따라서 더 강하게 위산이 더 같은 음식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해 위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들어와도 잘 소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체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음식 종류나 뭐 고기의 종류라든지 뭐 채소 아니면 뭐 과일 종류 이런 쪽을 좀 들으셔서 그쪽으로 체질 시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예. 서작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기는 하는데, 대충 네. 말은 들었는데요. 네. 그게 대충이라는 게 말 들어도 막 막상 사회에 나와서 뭐 먹으려고 하면은 얼른 먹는 게 허용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과일 종류로 이제 많이, 이제 뭐 5년 암 하면 5년 네. 유효가 있어가지고, 뭐 과일 종류로 해서 뭐
거라고 네. 설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일 종류나 이런 그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딱딱하거나 이제 소화가 네. 부담이 되는 음식들을 피해 주시라 이 말인데 말 그대로 네. 이제 액체류나 과일 이렇게 네. 씹어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쪽이 위에는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큰 네. 수술도 하셨고 위장이 아직 회복이 제가 봤을 땐 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유동식 아니면 액체식 그런 쪽을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 끼니를 다 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네. 첫 한 끼 정도 잠에서 일어나셔서 위장이 깨어나기 전에 그 부드럽게 네. 죽으로 깨워주는 것이 많이 동의보감에서도 그렇고 보양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질 네. 진단을 받아보셔서 체질에 맞는 네. 그 네 가지 체질 중에 네. 맞는 죽을 아침에 한 끼라도 좀 드셔보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그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좀 고민되는 게 맨날 죽만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네. 좀 고염도의 음식을 드실 수밖에 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고염도 음식일 경우 소량을 섭취하면 어쨌든 먹는 소금의 양은 적어지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조금 위에 가는 부담이 적어지나요? 아니면 짠 음식일 경우에는 어쨌든 소량을 먹어도 그게 위에 들어왔을 땐 부담이 되나요? 소량을 드셔도 짜다는 거는 그 용량 대비별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걸 네네네.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하루 중에 먹는 양이 적더라도 그 순간에 위에 들어와서 네. 반응을 할 때는 농도가 짠 아. 만큼 높기 때문에 위 벽에서는 그 삼투압이라고 해서 더 위산이 강하게 분비된다든지 아니면 물이 그 음식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도 차이, 즉 짤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량을 줄이시더라도. 네, 선생님 최대한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건강 관리 하시고 또 식습관 관리 지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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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좀 몸이 많이 힘들고 안 네, 좋아서 네.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키와 몸무게는 맞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한 105 정도 되고요. 165 정도요? 예, 예. 네. 몸무게는 한 70kg 정도 나가요. 70kg 정도 맞나요? 예. 네네. 네. 지금 제 옆에 최원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네. 제가 막 잔트림이 많이 심한 편이에요. 아, 잔트름이 혹시 그리고 언제 좀 심하신가요? 식후에 좀 심하신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좀 심하신가요? 코에 조금 이게 심하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심트림이 막 올라오는 건 아닌데, 네.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역류하는 적도 있었고요. 아, 네. 막 그 위통이 조금 있었다가 작년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만성위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성위염.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로 내시경을 하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먹으면 네. 자주 체한 적이 있었어요. 내시경 음. 받기 전에도. 그래서 자주 체한 적이 있었고 막 어떨 때는 약간의 땀이 막 나는 적도 있었고. 아, 식은땀 네. 그런 느낌으로 땀이 막 식후에 나셨다는 네. 말씀이시지요? 식후는 아니고 날 네. 때가 있었고요. 아, 날 때가 있으셨고, 예. 목이 이제 막 쪼이는 것 같이 아, 막 뭐랄까 막 목을 이렇게 쪼이는 것 같이 막 통증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밤에 이제 네. 주무시는 거는 잘 주무시나요? 잠을 잘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어요. 최근에 뭐 크게 스트레스 받으신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네. 뒷목이 얼마 전에 뒷목이 아파가지고 아, 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머리 두통도 좀 있는 편이에요. 두통도 있고 늘 그 배에 가스가 많이 차 있는 편이고 손발에 약간 땀이 많은 그 증상이 있거든요. 네. 그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체질 진단은 안 받고 그냥 침을 맞으러 다니긴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트레스가 말 그대로 극심하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이런 뒷목이나 두통 그리고 목이 쪼이는 느낌 이런 것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꼭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유체적으로 과로하고 이제 몸이 고되면은 이런 것도 다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도선 같은 경우도 지금 편도선도 계속 네. 부어서 면역력도 좀 얼마 전에 약하시네요. 이제 네. 그 편도선도 부어가지고 이 목구멍 자체가 옛날같이처럼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네. 막 쓰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식도 역류성인가 그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근데 이 얼마 전에 이제 다른 한의원 동네 인근 한의원에서 편도선염이라고 진단하더라고요. 네. 편도선염이라고 편도선 무슨 염이라고 예. 네. 편도선염이라고 진단해서 이제 부어 올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셔서 이제 5일간 먹어봤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위산 역류인가 생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또 그냥 염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위산 염증이라고. 역류랑은 상관없이. 근데 막 위가 막 보글보글 끓고 막 네. 거품 같은 게 약간 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고 식물은 아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복합적으로 지금 네.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위 자체에 지금 염증이 있고 그게 이제 신트름이나 트름 그러면서 위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그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식도 부근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편도선 가래가 네. 나와요. 지금 우선 가래도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진단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류 쪽으로 해서 식도염, 그 당연히 편도선도 같이 이제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제가 봤을 땐 제일 큰 원인이에요. 소화기도 안 좋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쪽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 수면이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서 체질 진단을 받으셔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드셔서 최대한 위에 부담을 덜어주고 수면을 조금 더 좋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네, 말씀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조금 건강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